안녕하세요. 에버성형외과 박영호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검황색종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안검황색종의 크기에 따른 치료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혈중의 콜레스테롤 수치에 이상으로 생긴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50년 이후에 지금 한 70년 동안에 식생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 섭취를 많이 안 한다고 해도 사실 옛날에 비해서 엄청 많이 지방 섭취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신체는 그렇게 적응을 못 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나이 드신 분도 황색종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 몸이 지방하고 아직 친해지지 않아서 특히 한국 사람의 경우는 생기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케이스를 보면 황색종이 양쪽에 생겼어요. 근데 이 환자는 5mm 정도밖에 안 되죠, 높이가. 그렇게 단순하기 때문에 절제를 단순하게 했어요. 그래도 눈이 거의 변형이 없거든요. 이런 케이스는 그냥 단순 절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케이스를 한번 보면 이 환자는 한쪽에만 있어요. 한쪽에 있는데 레이저를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반은 좀 깎여 나갔고 반은 그대로 있는 케이스인데, 잡아보고 요거에 맞춰서 좌우측이 이제 대칭에 잘 맞는다 생각하면 그것만 절제하시면 됩니다. 이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이건 되게 조그맣죠. 단순하게 한 5mm 된다고 해서 5mm만 째는 게 아니라 5mm면 최소 한 1cm는 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눈은. 그래야지 눈 모양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눈 모양 그대로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황색종 들어갔는데 눈 모양 이상하면 그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눈 모양 맞게 절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5mm에서 7mm 정도 되는데, 이제 7mm에서 1cm 사이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단순 절제하는 걸로 하면 눈이 찌그러지니까, 만약에 눈 앞커브를 짜면 눈이 이렇게 들리겠죠. 그러면 눈모양이 이상하니까 보통 상안검 성형술이라고 하거든요. 상안검, 눈 윗꺼풀을 성형한다 생각해서 황색종을 충분히 도려내는 범위에서 피부를 전체적으로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보면 위에도 있고 뭐 밑에도 있는데, 위에는 이렇게 상안검 형식으로 했고 아래는 뭐 단순 절제하시는 케이스. 그러니까 눈 변형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이 케이스를 볼게요. 이 케이스도 상안검 형식이에요. 근데 이 환자는 사실 1cm가 넘었어요. 그래서 1cm 넘어도 황색종이 오래되셔서 눈을 잡았을 때 늘어진 피부가 있으면 1cm도 이렇게 눈이 감기는 정도가 되거든요. 이 환자는 보면 레이저도 하시고 단순 절제도 하셨어요. 그래서 앞에가 완전히 지금 들렸어요. 찌그러졌어요.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뒷피부까지 같이 절제한 겁니다. 그래서 뒤를 많이 절제하고 앞에는 절제해서 눈을 맞춘 거예요. 결국은 쌍꺼풀은 밑에 있고 절개선은 위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흉은 잘 안 띄니까요. 이 화면상으로는 확대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는 잘 안 보이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상안검 형식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케이스들 뭐냐면, 눈을 감으신 거를 보면 눈에 거의 다 침범을 하셨죠. 이렇게 눈에 침범을 다 하시면 어떻게 해요? 피부를 자르면 눈이 안 감겨요. 그리고 눈을 밑에 있는 자르면 눈이 뒤집어져요. 눈을 안 감기면 토안이고 밑에가 뒤집어지면 외반인데, 이런 게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남는 피부를 이용해서 피부를 붙여서 눈을 감기게 해주고 뒤집어지지 않게 해주는 수술을 합니다. 이거 제일 심한 경우에는 피부 이식을 해요. 피부 이식은 일단은 눈 피부가 남아있으면 눈 피부에 황색종이 침범하지 않는 피부를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색깔도 똑같아지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심해지면 피부 이식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안검황색종 환자를 이렇게 많이 보면 대부분은 두세 번을 레이저를 하고 오세요. 레이저를 했을 때 더 커졌어요. 그런데 그거는 더 커진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안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계속 크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결국은 레이저는 치료가 안 돼요. 그게 왜냐면 제가 사진을 보면 안검황색종은 피부도 있고 그 진피도 침범하고 근육도 침범하고 그 밑에 우리가 지방에 있는 경막, 지방막까지 해서 그렇게 다 침범을 해요. 우리가 레이저로 아무리 태워봤자 우리가 상피에서 징피의 상부까지만 우리가 레이저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밑에도 뚫을 수는 있지만 흉도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그렇게 많이 깊이 하면 한 달 동안 진물이 흘러요. 레이저 치료는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색종을 아무리 레이저로 깎아도 전부 없앨 수 없어요. 그래서 빙산에서 솟아있는 부분만 깎아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깎아내면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빙산이 더 떠오르겠죠? 그럼 더 커져요. 그래서 자꾸만 커지는 거예요. 빙산의 밑에까지 우리가 드러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수술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황색종 왜 초창기에 수술하냐 그러면,
이 황색종이 하나 조그맣게 좁쌀처럼 생기면 지질 성분이 가서 계속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 있는 핵이 되는 그런 황색종을 제거해줘야지 더 안 뭉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황색종은 초창기에 그 핵을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전부 다 드러내서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버성형외과에서는 이런 황색종을 단계별로 잘 나누고요. 그 다음에 그 단계별에 맞게 단수결제부터 상황암성형술, 피부이식까지 해서 황색종을 완벽하게 제거해 드리고요. 그 눈 모양도 미용종으로도 훨씬 좋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안검 황색종 수술 후에 수술 흉터나 이런 거는 병원에서 관리를 해드리니까 문제가 아닌데요. 재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식이요법, 그 다음에 운동요법, 그 다음에 약물요법 이렇게 했는데요. 식이요법은 어떤 거냐면 가공된 지방, 특히 트랜스 지방이 들어가 있는 음식, 버터, 마가린, 이게 들어가는 게 빵, 튀김, 초콜릿, 케이크, 그 다음에 마요네즈 이런 데도 다 지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거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0분씩 걷거나 운동을 하시고 일주일에 3번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동요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피검사를 해서 고지혈증이 있었다. 그래서 이 식이요법하고 운동요법을 3개월 이상 했는데 다시 검사를 했는데 고지혈증이 계속된다. 이럴 때는 약물요법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검 황색종의 크기에 따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검 황색종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에 안검 황색종을 발견했을 때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